저는 말을 하면요, 말이 앞뒤 두서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을 좀 조리 있게 잘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말TV의 유호연입니다. 오늘은 말을 할 때 말을 조리 있게 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스피치 학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는 말을 하면요, 말이 앞뒤 두서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을 좀 조리 있게 잘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리 있게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조리 있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조리 있다는 뜻은 말을 잘 정리해서 듣는 사람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하는 것을 조리 있게 말한다 라고 하는데요. 스피치 전문 용어로는 내용 구성이라고 하는데요. 내용 구성을 배우려면 굉장히 좀 복잡해요. 그래서 가장 쉬운 버전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부분이 3말의 법칙이라는 건데요. 3말의 법칙은 말을 3번으로 나눠서 한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할 말을 3번 강조해서 말한다,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3말의 법칙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원래부터 쭉 내려왔던 방법인데요. 오리지널 버전이 있고요. 제가 나름대로 약간 수정을 한 버전이 있거든요. 그럼 먼저 오리지널 버전부터 한번 소개해 볼게요. 3말의 법칙이 있으니까 3번 나눠서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자, 첫 번째가 말할 것을 말하라 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말한 것을 말하라.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말했던 것에 대해서 말하라. 이렇게 3번으로 나눠서 말하는 것을 3말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금방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의미는 굉장히 쉬운데 금방 들어보면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수정을 했는데요. 제가 한 수정 버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말의 법칙, 첫 번째, 말할 것을 미리 말하라. 그리고 두 번째, 말한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라. 세 번째, 말했던 것을 요약해서 다시 말하라. 이렇게 3단계로 바꿨습니다. 그렇지만 의미는 똑같은데요. 맨 처음 말할 것을 미리 말하는 거예요. 말할 것을 미리 말하라 라는 부분은 내가 앞으로 말할 내용을 전체적으로 미리 안내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말한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라. 두 번째가 본론에 해당되는데요. 말한 것을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말해야 되는 부분이죠. 구체적으로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증거를 제시하거나 또는 사례를 들거나 아니면 내가 주장하는 바를 설명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두 번째 부분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말했던 것을 요약해서 다시 말하라. 세 번째가 결론의 부분인데요. 결론 부분에서는 말했던 것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마무리하라, 이런 뜻입니다. 3말의 법칙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어떤 분들은 이것도 어렵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가운데 부분, 미리 말하라, 구체적으로 말하라, 요약해서 다시 말하라,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사람들 앞에 나가면은 내가 어떤 말을 할 것인지 미리 말하고, 두 번째는 미리 말한 것을 좀 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까지 말했던 것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다시 말해서 말을 마무리 짓는 겁니다. 이 3말의 법칙은 발표할 때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지만은 대화할 때도 잘 활용하면은 효과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 3말의 법칙을 잘 활용하시면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조리 있게 잘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3말의 법칙에 관한 예문을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예문은 우리 학원의 수강생이 3분 만에 정리한 내용이거든요. 여러분들도 3말의 법칙을 배우시면은 3분 정도면 충분히 내용을 잘 정리해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말의 법칙 예문을 하나 보시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고령화 시대인데요. 노후를 위해서 준비할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아졌고요. 또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노후의 고생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후를 위해 준비할 것은 많지만은 크게 3가지의 노후를 위한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관리이고요. 그리고 2번째는 노후 자금관리입니다. 마지막 3번째가 인맥관리입니다. 먼저 첫 번째가 건강관리인데요. 건강관리를 위해서 운동과 음식 조절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건강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하고 1년 가까이 병원 신세를 졌었는데요. 그때 가족도 힘들고 저 하나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퇴원 후 회사에 출근해 보니 회사도 많이 어려워져 있었습니다. 그 일을 겪고 난 후 꾸준히 운동을 해서 지금은 건강을 많이 회복했지만 앞으로 더욱더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2번째는 노후 자금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 보면 한창 때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자녀들의 사업 자금으로 주고 사업이 실패하면서 노후에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또 주식이나 검증되지 않는 사업에 투자해서 큰 낭패를 당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저는 70대까지 일하면서 자금을 잘 관리해서 노후에도 돈 때문에 힘들어지지 않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인맥관리입니다.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 노후에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두고 싶습니다. 그동안 사업을 하느라 주변을 제대로 둘러보지 못하고 앞만 보고 일하다 보니 정작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변에 대화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많이 후회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말이 통하고 소통이 되는 사람들과 친분을 쌓고 내가 먼저 베풀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서 주변에 좋은 친구들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 3가지, 건강관리, 노후 자금관리, 인맥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노후에 필요한 것들을 미리 잘 준비하셔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3말의 법칙에 대해서 배워보셨는데요. 여러분들도 여러 번 반복해서 연습을 하시면 짧은 시간에 내용을 정리할 수 있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즉흥적으로 말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